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오늘 모처럼 시장이 반등이 나오는 줄 알았는데 오후 되면서 굉장히 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도 썩 좋은 흐름은 아니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특히 코스닥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오늘 장중한테 약 2% 이상의 강한 상승이 나왔었는데 한때 마이너스까지 지수가 큰 폭으로 변화를 했었고 결국 낙폭을 조금 만회해서 0.73%의 상승으로 오늘 마감이 되었습니다. 코스피도 0.5% 하락이 나왔죠. 그리고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오늘 삼성전자도 약 1%의 하락이 나왔고 어제 흐름이 좋았던 삼성물산은 약 2%의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차, 오늘 코스피에서 가장 눈여겨볼 수 있는 종목은 현대기아차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기아차가 오늘 10% 이상의 강한 상승이 나왔고 이 두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수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은 기관 혼자서 매도세를 보여주었고 개인하고 외국인이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역시 오늘도 거래 대금을 살펴보시면 약 한 달 전에 15조에서 20조를 형성했을 때와 상당한 차이가 느껴집니다. 이어서 삼성전자를 살펴보면 오늘 개인과 외국인은 순매수를 보여주었지만 기관 쪽에서 매도세를 크게 보여주면서 하락으로 마무리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어서 현대차, 오늘 현대차는 강보합으로 마무리되었고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지면서 오늘 지수 대비 상승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아차, 오늘 기아차가 올해 신고가를 갱신했는데 지금 거래량을 한번 살펴보시면 900만 주가 넘었어요. 과거와 비교해도 상당한 거래량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기관의 매수 자금, 과거와 비교해도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외국인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어서 투자 매매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월 27일 오늘 날짜고요.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기아차, 현대차, SK하이닉스, LG화학, 삼성물산 이렇게 5종목이 오늘 순매수 상위 종목이었고요. 이어서 기관을 살펴보면 기아차, 현대모비스, 삼성 SDI, SK케미칼, NC소프트 이렇게 5종목이 순매수 상위 종목이었습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하고 겹치는 종목이네요. 자, 이어서 개인도 한번 살펴볼게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아모레퍼시픽,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 신세계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올렸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생각해볼 점이 있다면 여기 검은색 선이 코스닥 지수거든요. 지금 코스닥 지수를 보시면 13시죠. 1시를 기점으로 급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3시 이후의 흐름을 살펴보면 여기 초록색 기관은 별 변화가 없었지만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씩 순매도가 나오면서 지수에 하락이 나왔는데 지금 차트의 흐름하고 외국인의 수급 두 가지를 살펴봤을 때 그렇게 큰 매도 물량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수는 큰 폭으로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외국인의 매도 물량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이 매도 물량을 받쳐줄 수 있는 매수 물량이 극히 없었기 때문에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매수라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시장가에 매수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조금 더 싼 가격에 매수하기 위해서 특정한 매수 가격대에 주문을 넣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시장가에 매수하는 것은 적극적인 매수가 될 수 있고 주문 가격을 넣는 것은 보수적인 매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외국인이 일부 매도 물량을 보였지만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것은 적극적인 매수 주체가 없었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도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이 매수세가 잡히는 이유는 누군가 매도하면 누군가는 매수해야 되는 것이 주식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이 매도하는 것을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가격에 매수 주문을 걸어놨고 외국인이 매도를 하면서 체결이 되었기 때문에 매수 금액이 상대적으로 올라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현대기아차 상당히 흐름이 좋았거든요. 그 중에서도 기아차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흐름이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기아차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품질 비용을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2천억 원의 흑자를 달성했다. 이런 발표가 있었고 10% 이상의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사실 기아차 실적에 대해서 조금은 기대가 되던 시점이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며칠 전에 현대차의 실적이 발표가 되었고 생각보다 적자의 폭이 적었었고 그로 인해서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기아차의 실적도 어느 정도 선방이 나올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고 오늘 실적 발표를 통해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오늘 주가의 흐름이 코스피 종목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현대기아차의 실적, 이번에 3분기의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량이 상당히 증가했기 때문이거든요. 대표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다른 글로벌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현대기아차의 실적이 3분기에 두드러지게 증가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지난 3월 이후로 현대기아차의 판매량을 살펴보시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에서도 현대기아차의 판매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또 인도 시장이죠. 인도 시장에서는 2분기에 약 17%까지 공장 가동률이 떨어졌었는데 현재 3분기에는 88%까지 회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측면들이 현대기아차의 3분기 실적을 견인했다고 볼 수 있고, 어제와 오늘 현대기아차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 더 이상 충당금 이슈, 이 이슈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말씀드렸지만 현대기아차는 올해보다는 내년을 더욱 기대하면서 항상 투자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왜 이렇게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투자를 해야 되냐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기차 시장, 현대차의 전기차 시장이 확대가 됩니다. 대표적인 차종으로 제네시스 G80, 이르면 내년 3월에 첫 전기차가 나올 예정이고, 또 아이오닉 계열이죠. 현대차가 아이오닉 계열로 전기차를 출시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었고 그 스타트가 되는 시점이 내년부터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기차 양산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현재 내연기관 자동차의 생산량과 판매량 증가, 이 점을 넘어서 더욱 현대기아차에 대해서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 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변동성은 남아있지만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이런 짧은 기간 내의 변동성보다 내년을 바라보면서 투자하는 것이 항상 적합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제네시스죠. 내년에 중국 시장도 진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기차, 수소차뿐만 아니라 현재 현대기아차가 주력을 하고 있는 차종들, 특히 현대는 제네시스, 그리고 미국에서 판매량이 상당히 좋은 팰리세이드, 텔루라이드, 이런 차종들 같은 경우에는 판매량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판매량을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기아차 본업 외에도 지배구조 개편 이슈도 남아있고, 또 중고차 시장에서 뛰어들겠다, 이런 선언을 했던 만큼 조금 더 우리가 본업 외적인 내용들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항상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아차 차트 한번 볼게요. 오늘 약 10%의 상승이 나와서 올해 신고가를 갱신했는데,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비교적 상승폭이 컸었고 21선과 61선, 이격이 크다면 성급하게 매수하는 것은 늘 좋지 못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대차, 기아차를 대응하실 때는 이런 부분들 잘 체크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삼성 SDI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기대했던 대로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고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약 20%, 영업이익은 무려 61%나 증가한 수치라고 하는데, 먼저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중대형 전지, 소형 전지 모든 분야의 전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소형 전지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에 해당될 수 있고, 중대형 전지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를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중대형 전지, 소형 전지 모두 실적과 영업이익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 3사 중에서도 오늘 주가의 흐름이 상당히 양호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즘 시장을 보고 있으면 매번 하락장만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중한테 약 2% 이상의 큰 상승이 나오면서 다시 반등이 나오는 것은 아닌가, 이런 기대감이 있었지만 장 막판으로 갈수록 힘이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나름대로 코스피, 코스닥 지금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매수해볼까, 이런 관점으로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봤던 종목들 섣불리 매수하기보다는 내가 발목이 아닌 무릎과 허리 사이에서 매수해도 좋으니까 연말에 불확실성이 조금이라도 해소가 되고 전반적으로 지수의 반등이 다시 나올 때 오히려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고, 이런 순간에 진입하는 것이 또 내가 매수한 뒤에 곧바로 주가가 하락하는 이런 경우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오늘 코스닥이 장중한 때 2% 이상의 큰 상승이 나왔잖아요.
이 순간에 특히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예시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관심 종목을 업종별로 나눠놨거든요. 1번 포트에는 반도체, 2번은 반도체 소부장, 3번은 전기차 배터리, 4번은 2차전지 소부장 기업들, 이런 식으로 나눠놨었는데 특히 2차전지 소부장 기업들 중에서도 에코프로비엠 가장 흐름이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잘 기억해 두시고 나중에 전반적으로 연말에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증시가 본격적으로 반등이 다시 나올 때 그런 순간에 오늘 상승폭이 컸던 종목들을 기억하고 있다가 잘 대응해보는 것이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보시는 차트는 코스닥이거든요. 올해 최고점 905포인트까지 올라갔던 코스닥이 현재 700포인트 후반까지 상당히 많이 밀렸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큰 걱정을 하고 있고 손절해야 되는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좋지 못한 생각을 하시고 계신다고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이라는 것은 항상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번 코로나로 인해서 증시가 크게 하락했던 구간, 이 구간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렇게 하락할 때 누군가는 불안한 마음에 그리고 누군가는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종목들을 매도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수는 다시 이렇게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을 과거와 빗대어서 생각해 볼 수 있고 우리가 현금을 확보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나고 봤을 때는 그 구간이 정말 좋은 기회의 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금이 없고 고점에 물렸다면 조금은 부정적일 수 있겠지만 내가 현금 자산이 조금 있고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한다면 지금의 하락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다시 내게 기회가 찾아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시장을 바라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정말 쉽지 않은 시장이었는데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